자, 시험의 기술 두 번째 시간. 앞선 시간에 약속한 대로 근현대사 아마 한 30분 정도의 근대와 우리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일제 파트, 그 다음 현대 파트까지 한 방에 선생님이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한 방에 흐름을 잡습니다만 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연결시켜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는 도표들을 거의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만큼 선생님이 터 나오게 반복을 합니다. 자, 일단 근대 파트 먼저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갈게요. 여러분, 물결로 갈 수밖에 없다. 워낙에 긴 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 선이 계속 가야 되거든. 저 끝까지 한번 갔다 올게. 에이, 갔다 버리자. 에이.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근현대사 출발이 몇 년도부터 출발하냐면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부터 딱 10년간 집권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대원군 집권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원군 집권기 동안에 뭘 공부합니까? 흥선대원군의 뭐 대내적, 대외적, 업적,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러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런 거 공부하죠. 대원적이 누구니? 이 사람은 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자, 대원군이 민씨 때문에 하야하죠. 이해됩니까? 민씨 척척정권이 들어서고 1876년에 강화도 지약이 체결됩니다. 자, 강화도 지약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강화도 지약 체결 직후에 80년대 초반에 민씨 정권 하에서 개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82년에 이모군란이 꽝 하고 일어났고요. 여전히 청해 내정 간섭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근대 절반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죽어버린 시간 다시 시작해서 급진개화파들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죽어버린 시간 나고 너무 중요한 연도 1894년 갑오년이 나옵니다. 선생님 핸드폰 보느라고 이야기했죠. 갑오년 다음에 1년 뒤가 을미년입니다. 여러분, 갑오년에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고요.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갑오 1차 격, 2차 격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갑오년 다음인 을미년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리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해서 여동반도를 청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인 러시아가 일본이 여동반도를 토해내게 만드는 삼국간섭, 삼국간섭이 한반도에도 적용되면서 칠러내각, 칠러내각 때문에 민비를 죽이는 을미사변, 을미사변 직후에 친일내각, 그 친일내각에서 단발령, 태양력 같은 을미개혁, 앞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내용 중에 단발령으로 인한 을미의병 굉장히 복잡한 해입니다. 1895년 을미년에 을미사변도 일어나고 을미개혁도 있었고 을미의병도 있다는 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고종이 무서운 거 아니야. 1년 뒤에 아간 파천합니다. 1896년. 여기서 누가 죽는다고요? 민비가 죽는다고요. 물론 민비가 1894년에 친일내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일반적 이 시기까지 민비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민씨 척적정권이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이 96년을 병신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정말 우리가 병신된 애예요. 그리고 1년 뒤인 96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민비가 죽으니까 당시 84년에 급진개화파했던 서재필이 민비 죽고 나서 96년부터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어디서 많이 나와? 여러분, 98년도 상황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왜? 그 유명한 만민공동회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98년이죠.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신체 자유권 달라, 뭐 재판권 달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수 관료들의 모함이 있었고요. 오히려 독립협회에서 시위해가지고 박정희의 진보내각 만들어지고 그 진보내각에서 헌의육조 발표하고 의회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보수파들이 공화정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독립협회가 한국협회 등의 탄압으로 인해서 해산된 게 1898년 아니야. 자, 그럼 다시 1896년에 고종이 무서워서요. 일본 애들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간 파천 했죠. 아간 파천 1년 만에 고종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돌아오잖아. 몇 년이야? 그럼 1897년입니다. 이 1897년 대한제국을 만들죠. 이 대한제국이 몇 년까지 가니? 1910년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대한제국입니다. 자, 대한제국 딱 공부하고 그럼 이게 이제 근대 파트 공부가 끝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치사인데 기본적으로 이 근대 파트는 개화와 위정척사의 대립이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뭐 60년대는 뭐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 80년대 개화반대 그러다가 나중에 90년대 와서 항일의병운동으로 발전하더라. 그럼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서 강화도 지역도 체결됐고요. 갑신정변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 갑오 1차, 2차 개혁, 을미개혁도 진행됐고요. 독립협회도 결과적으로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대한제국도 9번 신참에 입각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05년 무렵에 여러분 자 국권 피탈은 선생님이 일제 파트 들어가면서 수업을 합니다만
을사지역으로 외교권을 빼앗길 무렵에 개화 사상가들은 애국개몽 운동을 전개하고 그다음 위정척파들은 항일의병 운동을 공부한다. 여기까지 정치사예요. 근대예요. 여러분 근대가 실제로 전체 공부량의 4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근대 정치사라고요. 이제 뭔 남은 거야? 근대 경제 공부하고 근대 문화 공부하면 근현대사 전체 40% 공부가 끝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용군 수업을요. 1시간 내지 2시간 합니다. 대용군의 대내적 업적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여기서. 그러니까 대용군의 대내적 업적 중에 왕권 강화, 민생 안정책, 그 다음 대용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여기죠. 그 다음 강화도 지역에서 3시간. 그 다음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을 공부하면서 이모군란까지. 그리고 여러분 위정척사운동과 그 다음에 개화사상, 개화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화파가 온건개화파로 급진개화파로 나눠지냐 5번째 시간에 보통 일반적인 개념 강의 이렇게 갑신정면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동학 6번째 시간, 그 다음 갑오을미개혁 7번째, 그 다음 독립협회 8번째 시간에, 그 다음 대한제국 9번째 시간에, 그 다음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10번째 시간에 공부하고요. 11번째 시간이 뭡니까? 근대 경제 공부하고 12번째 시간이 문화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문제 풀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학원에 따라서 어디서 촬영하냐에 따라서 조금 뭐 수업 시간이 당겨지고 붙여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13시간에서 14시간까지 좀 여유를 두면은 근대 파트 공부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대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용을 할 때부터 이 표를 계속 그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이 표 자체를요. 이 정도 대한제국 공부할 때는 한 10번 가까이 보는 겁니다. 9시간 동안에 계속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절로 다 외워요. 이해됩니까? 이게 근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근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리지엽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각 사건의 배경들, 연계성은 잡지 못한다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차마 시간상 못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건요 여러분 개념 강의 선생님 30몇 강이나 최소한 스피드 강의 10강에서만 소화 가능한 거지. 지금은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흐름만 보여주려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일제 파트 접어드는데요. 일제 파트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국권 피탈 당하는 과정을 자 봐봐.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그다음 제1차 한일협약 각국들 열강들의 묵인이 있었죠. 일본의 조선집에 대한 그리고 을사지역을 공부하고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지역이 제2차 한일협약이고요. 한일 신협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선생님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지금 다 잡자니까 말이 빨라지잖아. 정미조약 공부하고 기후각서 공부하고 한일병합조약까지 공부하고 이제 일제시대 가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흐름 잡기가 너무 쉬워요. 1910년이었어요. 얘가 너무나 중요한 해. 그럼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딱 1919년에 끊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지 모르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37년에 뭐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그러다가 1945년에요.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맛봅니다. 여러분 이게 일제예요. 이 앞에 이게 근대라면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네. 이게 근대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제입니다. 소위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았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정말 짜증나는 시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는 이렇게 구분을 하죠. 여기 1910년대잖아요. 대충 여기는 우리가 무단 통치기라고 합니다. 일제 통치 방식에 따라 나누는데 그 다음 여기는요 문화 통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만주 사변 이후에 여기는요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 뭘로 나눈다고? 통치 방식에 따라 나누는데 대충 나눠놓고 보니까 여기는 1910년대죠. 맞습니까? 여기는 1920년대네? 여기는 1930, 40년대라는 거 알 수 있죠. 이해되나? 자